누구야? 아, 끝나고 욕해야겠다. 자, 아무튼간에 이러한 세 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이 동물보다 이제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파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모순이 있어. 모순. 이게 핵심이야. 자, 이 모순이 바로 뭐냐면 중첩 논증. 발음도 어렵네요. 중첩 논증이라는 문제점. 이 모순에 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예를 들면은 아기 베이비를 말하는 거야. 뇌손상 환자. 자, 얘네들은 위에서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의 반대 사례죠. 맞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고지 양심이 있어요? 정신 능력이 뛰어납니까? 그렇진 않잖아. 맞지? 자, 얘네들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어때? 보통 이러한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한 침팬지나 이런 동물들은 아기나 자, 뇌의 대부분의 기능이 손상이 된 뇌 기능 손상 환자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와 그 지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동물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예시들도 인간이라는 이유로 자, 동물보다 낫다라고 주장하는 자, 이 논리에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종차별주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이 동물보다 더 낫고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고 인간이 동물에게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그 이론인데 근데 그러면 악이나 뇌손상 환자는 여기서 말한 인간이 동물보다 나을 수 있는 이유를 가지지 못한 인간들이잖아. 그러면 얘네들 논리라면은 얘네들은 어때? 인간으로서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얘네들도 동물처럼 뭐 할 수 있어? 실험이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인간이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내로남불의 모순을 지적하는 글인 거야. 맞아?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종중첩 논증이라는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종차별주의는 어때? 완벽해질 수 없는 이론이다. 라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글이에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연계될 만한 포인트가 잘 안 보여가지고 B 정도로 놓겠습니다. B. 오케이? B. 자, 이 정도로 볼게요. 자, 넘어갑시다. 좋아. 칼 같네. 아니, 무슨 뭐 신체 타이머 이런 거 있니? 오씨. 칼 같아. 자, 사회문화구 시민참 졸라 귀엽네 진짜. 줘. 되게 애처롭게 그러지 마. 내가 줘. 자, 시민 참여에 대한 견해. 자,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시민 참여의 견해에 대한 맞죠? 자, 이 네 명의 학자들의 견해를 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맞죠? 자, 요건 티어 A라고 놓겠습니다. A. 아주 무난무난하고 중립적이고 자, 내용이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학자들의 견해 나오는 거면은 맞지? 정리는 해줘야 돼. 나오든 안 나오든. 오케이? 자, 일단은 해제 부분에서 첫 번째 문장만 형광펜 그어볼래요? 이 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정도만 형광펜! 쿠다사이. 형광펜 쿠다사이. 자, 오케이.
자, 이거는 한 방에 표로 한번 그냥 정리를 하자. 어차피 4명의 학자들의 주장만 정리하면 되거든. 자, 일단 첫 번째. 자, 루소 형님. 자, 루소 형님은 자, 직접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를 자, 꺼내 드셨죠? 맞지?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뭐야?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 결정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직접 민주주의인 거야. 오케이? 자, 이것도 하나의 그 공동체 사회라고 볼 수 있지. 우리도. 맞니? 내가 앞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공동체란 말이야. 맞지? 자,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르면 너희들은 앞으로의 수업 커리큘럼, 다음 주에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어때? 투표로 이제 정하는 거야. 맞아? 선생님, 다음 주에는 수능 특강 졸라 재미없어요. 딴 거 해요. 이제라 해가지고 너희들이 마치 다수결로 나를 찍어 누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따라야 돼. 민의를 따라야 된다고. 맞아? 뭐 그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바로 여기서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는 단순히 이 투표로만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지? 보통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 투표를 하는 것,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표자를 뽑는 그 투표의 과정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에 직접적 참여를 하는 것을 말해. 맞지? 자, 루소에 따르면 우리 다음 주의 수업은 너희들 각자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다음 주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군가는 그러겠지. 수업 안 하고 밖에 가서 놀아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체험학습 해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맞아? 두쫑쿠 만들기 해요. 뭐 이지랄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루소가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이루어질 법한 일들이라 볼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밀. 자, 식상님. 자, 밀은 바로 대의제와 지방자치를 자, 언급했는데 잘 봐봐. 자, 첫 번째 개념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아. 항상 우리가 이러한 식의 여러 명의 학자가 나왔을 때는 두 번째 학자부터 포인트를 잡아야 돼. 뭐? 앞선 개념과의 비교.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루스하고 밀의 관계를 봐봐. 직접과 대의제하고 지방자치는 함의된 표현이 바로 뭐야? 야, 대의제의 지방자치는 바로 뭐야? 대표를 뽑자라는 거잖아. 대의제는. 맞지? 그리고 지방자치는 어때? 분권화된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자, 이거 무슨 민주주의야? 간접 민주주의를 말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현대화 사회에서 모든 시민들이 모든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다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너희들은 수능 특강도 풀어야 되고, 맞지? 수업도 들어야 되고, 너희들은 바빠. 모든 의사결정에 너희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정해가지고 그 대표에게 일부분을 위임을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바로 미래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PS 구조라고 봐야 되겠지, 일종의. 맞지?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는 뽑자? 대표는 뽑자라는 주의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루소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맞지? 기본적으로 자,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 사상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모든 의사결정에 다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누구는 뽑자? 대표는 뽑자. 맞지? 대표는 하나 뽑고 맞아?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하든지 맞지? 그렇게 결정하자. 요게 이제 미래 사상이라 볼 수 있어.
오케이. 자,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의 이론은 어디로 발전했다? 그렇지.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로 어때? 발전을 했다. 이러한 사상 자체가 후대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종속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자, 누구 뭐 두 명이 있죠. 맞나요? 자, 페이트먼 형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바버 미용사 형님도 있고, 페이트먼하고 바버. 자, 페이트먼 같은 경우에는 자, 생활민주주의라는 키워드를 언급하고 있네요. 자, 생활민주주의. 자, 생활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이 키워드를 이해하시면 돼요. 일상 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어때? 실천을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거는 앞선 정보와의 관계는 바로 뭐냐면, 앞선 정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여기에 무슨 값? 투표는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는 기본으로 하되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바버는 이 생활민주주의보다 조금 더 강한 방식의 민주주의인데 말 그대로 강한 민주주의예요. 강한 민주주의. 보시면. 오케이.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어때? 남에게 의탁하면 안 돼. 의사결정 의탁하면 안 돼. 맞아? 남에게 의탁하면 안 되고, 맞지? 자, 모두 직접 참여하면서 자, 실천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에 있어서도 맞지? 뭐 시민으로 이루어진 배시원담으로 인한 정치 참여와 같은 것들 있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요걸 주장한 사람이 이제 바버 형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맞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조례사항이나 어떠한 공약을 펼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놓고 공청회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버 형님은 어때? 무조건 그런 거 참여해가지고 맞지? 뭐 수업 같은 거 있으면 다 제끼고 맞아? 무조건 거기 가가지고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겠죠. 맞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네 명의 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바로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다? 일상생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가 아니라 단순히 투표하는 행위가 아니라 맞지? 단순히 투표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의견을 그 주변에 피력하는 행위다. 맞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단순히 투표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력,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심화 지문 꼭 풀어보세요. 이거 수기 민주주의 지문. 이게 왜 좀 풀어봐야 되냐면 작년에 수기 민주주의의 지문이 있었어요. 그 지문이 있었는데 자, 그 지문의 내용을 제가 갖고 와가지고 좀 확장시켰거든요.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 수기 민주주의 개념, 자, 요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 9번째 질문. 인체 내 에너지 대사와 항상성. 자, 요 질문 S 놓겠습니다. S. 선생님 뭐 과학은 S네요 다.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치 않게 찍은 7, 8, 9가 약간 좋은 소재로 이제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섭취한 그 음식물들 있죠. 그 음식물들, 즉 영양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맞지?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었을 때, 맞지? 당연히 그거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지방으로 가겠지. 맞아? 지방으로 가겠지. 아니,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양보다 더 많은 음식물을 섭취를 했어. 그럼 그게 다 지방으로 가겠지. 맞아? 그러려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 이 지문이 뭐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냐면 그거 뭐냐? 요즘에 그 식욕 감소 억제 주사 그 뭐라고 하죠? 그 마운자로라고 하나요? 위고비 마운자로 그거 있잖아. 맞지? 그거의 작용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배가 공복 상태이거나 그리고 아니면 배가 부를 때 맞지? 뇌의 시상 하부에서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맞아? 자, 그 위에 음식이 가득 찼어. 그러면 뇌의 시상 하부에서 호르몬을 분비해. 야 그만 처먹어. 이런 식으로 렙틴을 막 분비한다고. 렙틴을 분비하는데 근데 그 렙틴 분비가 고장이 났어. 그럼 어때? 배부른데도 계속 처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기 때문에 그 과다 섭취된 에너지는 다 뭐로 저장이 된다는 거야? 우리 몸에 백색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야. Like me. 맞아요? 자, 제가 주말 수업 한 번 하면 진짜 3kg가 빠지는데, 맞지?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이제 강해 보이는 이유는, 맞지?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아무튼 간에, 뭐, 그래서 이제 렙틴 저항성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면은 자 우리 몸에서 자 이러한 이 영양 불균형의 상태가 돼서 우리 몸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위고비나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것들은 이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줘가지고 맞지? 우리가 배가 부를 때 발생하는 그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분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부를 때는 렙틴이 분비가 되는데 배가 부르지 않음에도 이 렙틴이 분비되게끔 시상 하부의 호르몬을 조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때? 배는 지금 배 부른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몸은 배가 부르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를 할 의사가 떨어지는 거야.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식으로 음식물 섭취량을 줄여서 살을 빼는 원리가 위고비하고 마운자로다.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식물을 섭취해가지고 살이 오히려 찐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이긴 자로라고 하죠. 이긴 자로. 맞아? 마운자로를 이겼다고 해서 이긴 자로라고 하죠. 자, 내가 마운자로를 안 맞는 이유는 내가 이긴 자로가 될까봐. 맞지? 안 맞는 거야. 난 쉽게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게 호르몬 기전에 영향을 주는 자 그런 주사 같은 거는 저는 쫄보여가지고 좀 맞기가 힘들어. 맞아? 부작용이 어떻게 있을까 두려워가지고 좀 맞기 힘들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당분간은 자 살이 안 빠질 예정이다. 자 볼게요. 자, 간단한 정보들 정리를 하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지문에서 제가 S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S로 놓은 이유는 이 지문에서는 바로 길항작용. 수능 독서 과학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논리적 메커니즘인 기량작용의 원리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S로 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이 기량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 기량작용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맞지? 뭐 비례 반비례로 정리하는 방식도 있고 화살표로 정리하는 방식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량작용은 무슨 영역? 구조화의 영역이다. 무조건. 맞아? 구조화. 그 다음에 이항독해의 영역이에요. 알겠어?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정보 정리하고 처리하려고 하다가 어때? 조금 후달릴 수 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에 있는 정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간단한 잡스러운 정보 빨리빨리 정리하고 기량적용 정리할게요. 기량적용에 있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의 순환 과정. 우리 몸에서 이제 음식물이 들어와. 자, 음식물 섭취. 음식물엔 뭐가 들어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겠지. 맞니? 탄단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단은 없고 탄하고 지만 있을 수가 있고, 맞지? 단은 없고 지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음식물이 섭취되면은 일단 ATP라는 에너지 양식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어때? 간 근육의 포도당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됐다가 다시 필요시 ATP로 사용되는 그러한 우리 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이게 바로 ATP라는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될 수도 있고, 맞지? 우리가 뭐 그렇게 에너지 사용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야, 맞지?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 우리의 간과 근육의 포도당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우리가 뭐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거나 할 때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이 포도당이 ATP로 전환돼서 우리 몸이 뭐 활동 에너지를 사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맞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섭취한, 그러니까 음식물의 섭취는 결국에는 어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이 음식물들은 각각의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해가지고 각각 칼로리 계산이 돼가지고 ATP로 이제 환원이 돼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음식물은 결국에 에너지원으로 치환해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섭취한 이 에너지죠. 예. 섭취한 에너지가 소모한 에너지. 우리 몸에서 소모한 에너지는 맞지? 뭐가 나오고 있어? 뭐 기초대사량도 나오죠.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는 기초대사량도 있고, 그 다음에 활동 에너지가 있어. 활동 에너지. 자, 기초대사량은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맞아? 뭐 방구 끼고 숨만 쉬는데 아무런 그냥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정확히 생명 연장 활동에만 사용되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이죠. 맞아요? 기초대사량이 지금 60에서 70%라고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근데 기초대사량 지문은 이미 수능에 나온 적 있어요. 클라이버의 그 꽃게 지문 있죠. 맞아? 그 기초대사량 구하는 지문은 한번 수능에 나온 적 있어요, 이미. 아무튼 우리 몸에서는 이 기초대사량과 활동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이 하루에 사용되는 그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맞아? 보통 성인 남성의 기준을 잡으면 한 2,500에서 3,000. 성인 여성은 한 1,500에서 2,000 정도 맞지?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대사량과 활동 에너지를 합친 소모한 에너지보다 더 많이 처먹게 되면은 맞지? 다 어떻게 된다? 이게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된다. 뭐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처먹으면 당연히 그게 지방으로 가겠죠. 근데 이 지방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백색 지방이 있고 갈색 지방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백색 지방이 뭐야? 그 말 그대로 이게 지방 덩어리야. 지방 덩어리. 이 살덩어리. 살덩어리. 이게 바로 살덩어리에 해당되는 지방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갈색 지방은 어때? 이거는 뭐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을 갈색 지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색 지방. 그러니까 추울 때 우리 몸에서 열을 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제 소모하는 그런 지방이 이제 갈색 지방이라고 이제 설명되고 있죠. 맞나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음식을 먹었을 때 남는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축적되면 얼마나 좋아. 맞지? 이건 에너지원으로 소모가 빨리 되는 지방이야.
그러니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빨리 소모되는 지방이 이제 갈색 지방인 거야. 맞아? 근데 우리는 그러면 내가 먹었을 때 그 과도하게 섭취한 에너지는 갈색 지방으로 저장되면 좋겠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무슨 건강 보조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맞죠? 자, 근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의학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이게 유전학적으로 갈색 지방을 가지고 있는 DNA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 갈색 지방을 주로 가지고 있는 DNA가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저기 그 에스키모인들 있죠. 맞아? 이런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맞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갈색 지방으로 축적을 해요. 애초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맞아? 그거는 이제 유전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된 거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춥지 않은 지방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요 지방으로 저장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지만 맞지? 자, 이 과도한 지방 축적을 막기 위해서는 활동 에너지를 늘리거나 아니면 기초 대사량을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어때? 과도한 지방 축적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죠. 맞나요? 기초 대사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많이 해야 돼. 맞지? 우리 몸에 근육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만큼 이 음식물들이 우리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살 빼려면은 단순히 어때? 이 지구력 운동,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근육 운동까지 병행을 해줘야지 살을 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살 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달리기만 하고 이러면 안 빠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이돌들 봐봐. 아이돌들 보면 어때? 근육 운동 개 빡세게 하지. 여 아이돌도 보면은. 맞아? 기본적으로 근육이 있어야지 살이 빠져요. 근육이 있어야지. 맞아? 근육 없이 그냥 막 열심히 땀 흘리고 달리고 막 개랑 산책하고 이래도 살은 안 빠진다. 맞아? 심폐 능력은 좋아질 수 있겠네요. 맞아? 기분은 상쾌해지고 심폐 능력은 좋아질 수 있으나 살 빠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맞지? 선생님 근데 원래 알면서 안 하는 거야. 맞아? 우리 모두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 맞지? 안 할 뿐이지. 다 그렇잖아. 우리 모두 서울대 가는 방법도 알고 있다고. 맞아? 안 할 뿐이지.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맞지? 근데 하는 게 어렵죠, 사실은.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메커니즘이고 여기서 이제 기량작용 볼게요. 기량작용. 자, 여기서 이제 기량작용 체크해야 되는데 자, 기량작용은 자, 여기서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위치. 맞지? 자, 이 생물지문에서는 특히나 호르몬의 분비에 관련해서는 그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지역과 그리고 그 호르몬이 실제로 분비된 지역이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가정적 진술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체지방이 지금 높아진 상태야. 지금 우리 몸에 백색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어때?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맞지?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나면은 식욕이 감퇴되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맞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렙틴 저항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렙틴 저항성. 그러니까 체지방이 늘어났을 때 렙틴의 분비량이 늘어나가지고 이 렙틴의 분비량이 늘어난 것이 이제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식욕 감퇴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는 건데, 근데 이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 맞지? 그러면은 이 렙틴의 저항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시상하부가 반응을 하지 않아. 시상하부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상하부에서 식욕을 감퇴시키는 호르몬 분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식욕 감퇴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 체지방이 높은 상태에서는 맞지? 렙틴 분비가 활성화돼 가지고 알아서 식욕이 떨어지게끔 우리 몸은 그러한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렙틴의 저항성이 나타난 상태가 이르게 되면은 이 시상하부에서 식욕 감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어때? 계속 처먹는다는 거야. 맞아? 지금 내가 이러한 상태인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리고 또 렙틴도 있고, 자, 그렐린도 있어요. 그렐린 같은 경우에는 자, 공복 상태. 자, 공복 상태에서는 자, 위에서 분비되는 자, 그렐린이 증가를 하고, 자, 그렐린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 식욕이 촉진이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식후에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나타나는 것은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작용 때문에 그런 거야. 맞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렐린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식욕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다가 음식물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그렐린의 농도는 점차 낮아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그렐린은 점차 낮아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그렐린 저항성이 나타난다. 그렐린 저항성이 나타난다. 그럼 어때? 그렐린이 농도가 감소되지 않는 거야. 즉 무슨 말이야? 식욕 억제가 되지 않는 거지. 맞니? 자, 여러분들 기량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이 이 호르몬 기전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의 기제를 바로 우리는 기량작용이라고 하거든요. 맞지? 어떠한 특정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스위치가 온과 오프 상태인 이 두 가지 상태를 우리는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자, 마찬가지로 인슐린도 마찬가지로 자,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같은 경우에 맞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자, 글루카곤도 동일한 기량작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자, 그러면 혈액 속 혈당을 낮추게 되죠. 그 혈액 속에 있는 혈당들을 이제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는데, 글리코젠은 이제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은 이 혈액에 있는 당 성분 있죠. 혈당 성분. 그 혈당 성분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맞지? 자, 결국에 이 역할은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창고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이제 인슐린의 기능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도 에너지잖아. 당도. 맞지? 당도
에너지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그 등산하고 지치거나 이러면 초콜릿 막 이렇게 섭취를 하잖아. 순간적인 에너지원을 섭취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글루카곤은, 자, 글루카곤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 얘는 바로 뭐야? 그렇지. 혈당, 혈액 속 혈당이 높아지는 기능이 수행이 되는데, 자, 글루카곤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 속 혈당이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 인슐린에 의해서 저장된 에너지가 뭐 인출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혈당 속에 있는 당을 에너지 글리코젠이라는 에너지원으로 저장을 한다면, 맞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면 인슐린이 아닌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어때? 이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자, 무엇으로 바꿔가지고, 당으로 바꿔가지고 혈액 속에 분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혈액 속에 분비된 혈당이 어때? 에너지원으로 바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저장, 얘는 사용. 이런 식으로 서로 무슨 작용? 기량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것 또한 기량작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맞지? 동일한, 서로 반대 방향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그 호르몬 기전 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얘는 에너지 저장, 얘는 에너지 사용.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겼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혈액 속 혈당이 에너지원으로 저장이 되지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몸이 야위어지는 거야. 맞아? 몸이 야위어지고 막 오줌을 넣었는데 오줌 속에 막 혈당이 막 부어져 나오고, 맞아? 온몸 붓고 막 썩어 문드러지고 이러는 거야. 당뇨병이 그래서 엄청 무서운 거죠. 맞나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요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아유 힘들다. 그 목요일 날 그 문학 예정대로 할 거고, 목요일 날 그 엄매 예정대로 할 거고. 자, 오늘 질문 그 제가 좀 못 받아줄 것 같아서 미안하고 목요일 날 받아줄게요. 알겠죠? 목요일 날 몰아서 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냐, 화작 있죠? 화작 문제 뽑아놨으니까 그 5번 질답실 앞에 둘 테니까 문제랑 그거 해설지랑 가져가세요. 알겠죠? 화작은. 알겠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빠잉.